1, 2월 달에 명절 지나면 금방이고. 다음 주 명절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셨다가 꼭 돌아오세요. 예? 친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3, 4월 되면 이제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면 이제 급해져요. 4월까지가 기본서인데 어쨌든 수업은 들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불가피하면 동영상을 꼭 보시고. 자, 14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 있죠. 이건 뭐 표시된 거 있어요? 앞에 중갱이 할 때 여기 잠깐 왔다 갔어요. 잠깐 들렀다 인사하고 왔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 확인을 마칩시다.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앞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간주 규정 배우셨죠? 그거 포함해서 총 정리하는 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인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규정은 민법에서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민법에도 750조 불법행위 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네. 법 적용할 때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하고, 민법은 어떤 법이니까 일반법이니까 보충적으로 적용하겠다. 요 관계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는 게 요겁니다. 법 규정은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민법상 배상 책임도 있다 없다? 있고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2개 질문, 기본 질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증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이게 가장 기본 지문이에요. 자, 질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이렇게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가한 손해이면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 없나요? 지각사고 친 것이면 다 책임져야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그럼 민법에 따라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업무기준에 보증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그 말은 민법에는 보증제도가 없고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는 있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그 말은 법으로 따지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범위는 그 말이에요. 어떤 손해만 배상되는가? 재산상 손해만 배상돼요. 재산상 손해인데 재산상 손해이면 모든 재산상 손해가 다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것인가? 좀 더 보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하는 한도가 있어요. 설정 한도 내에서 발생된 어떤 손해만. 그러면 1억 설정했는데 1억 2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네. 그럼 1억 2천 전 손해는 누가 직접 책임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이 있고, 보증기간은 얼마만? 1억까지만. 그러면 1억까지 배상 책임이 있고 1억 한도 초과하는 2천만 원은 더 이상 보증기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배상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하고, 한도 내에서 배상한 보증기관은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이 중개행위 하다가 발생된 손해이면 다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야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우선적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받고, 한도 초과하는 것은 더 이상 여기 청구 안 되니까 별도로 누구한테? 개업 공인 청구하고, 배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 있는 누구한테?
개업 공유에서 구상권 행사한다고. 결국 네가 다 책임져야 할 돈인데 보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보증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친 주 내용은 이겁니다. 보증입니다. 여기 기본 지문이요. 그러면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의 기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손해를 가한 사람을 보호하게 한 겁니까? 책임져라 그 말은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치지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책임져라 그 말이니까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치지요. 그래서 옛날에 지문에 나왔던 거 저기 고의과실 나왔죠. 고의과실에서 과실은 크게 나누면 중대한 과실인 중과실이 있고 경미한 과실인 경과실이 있다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이 고의과실에서 과실은 중과실만 말하겠나요? 경과실 포함하여 모든 과실이겠나요? 야를 보호해준다 생각하면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 책임이 있고 경과실은 책임을 면한다. 이게 기출문제야. 경과실인 경우에 야 책임이 면한다 해버리면 경과실로 손해입은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니까 배상 책임 규정은 상대방 보호치라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고의과실에서 과실은 뭐 포함하여 경과실 포함하여 모든 과실이다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보증제도이면 보증은 당연히 기업 공용에서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상대방 보호 취지요. 그래서 기본 지문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기업 공인 중에서 종별 몇 사람? 세 사람이 중개업을 하려면 누구를 위한? 상대방인 의뢰인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 없이 설정하라 그 말이고 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뭐? 특수법인 대표 선수가 농협이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도 뭘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한? 의뢰인을 위한 보증은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어쨌든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 법에 의한 세 사람이든지 특수법인 포함하여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보증은 언제 설정해요? 설정 시기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예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보증 설정한다 했죠. 등록관청에 설정하여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겠죠. 신고는 의무인데 설정은 예외 없이 반드시 설정해야 되겠죠. 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요. 보통 85% 이상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하니까 원칙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다고. 그 원칙은 공제 증서 사본을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가야 돼. 근데 이제 공제 사업을 하는 보증기관의 협회가 등록관청에다 통보 넣어줘요. 네 관할 지역 내 기업 공인중개사가 나하고 공제 계약했습니다는 사실을 통보 넣어줘요. 그러면 통보받은 등록관청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보증 설정한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설정은 반드시 하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하는 일이 인장 등록하고 보증 설정이죠. 인장은 중개업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업무 정지죠. 손님에게 인장이 중요합니까? 보증이 중요해. 보증이 더 중요하니까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해버리면 그건 등록 취소 사유예요.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설정해야 할 최소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방법은 세 가지다. 보증보험하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개 선택하면 되고 설정해야 할 최소 한도도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얼마?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두 사람 있죠. 부칙하고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이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분사무소 돌 수 있나 없나요?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설정하고 추가로 1억 이상. 이걸 시험에 두 번 물었어요.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4개의 분사무소를 드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법인이 하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다 포함한 개념이 법인이죠. 2억하고 4개니까 각각 1억씩이니까 최소 6억 이상 설정이 되고, 모의고사는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드는 경우 추가로 설정해야 할 금액은 얼마? 추가다 그 말은 본점은 빼고 분사무소를 추가로 드니까 4. 법인이 하면 전체 6억, 추가로 하면 4.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걸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면 특수법인도 예외 없이 보증 설정해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원칙은 얼만데? 2억인데 특수법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나요 없나요? 지역농협이 중개할 때는 업무개시 전에 1,000만 원 이상 설정하면 된다. 금액을. 특수법인 중에서 누구만? 지역농협만 설정할 때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농협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고 부수이기 때문에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티는 내봐라고. 이전에는 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개념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했죠. 업무개시 전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내용이 똑같아. 성격이. 금액만 조금 달라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금액을 조금 더 낮춰져. 공제는 12만 5천 정도. 여기 이 사람의 최소 1억 한도죠. 1억 설정하는 방법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중개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11만 원. 조금 싸요. 11만 원 내면 얼마 보장해줘? 1억. 공제가 조금 더 비싸고. 공탁을 한단 말은 법원에 가서 직접 공탁하겠단 말이죠. 공탁기관 가서 1억 원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처럼 채권이 있나요 없나요? 유가증권을 직접 법원에서 맡기는 게 공탁. 공탁은 많이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돈만 지금 묻고 드는 게 결과되죠. 보통 법인인 사람이 비용 처리 때문에 공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증보험 공제를 가입하게 되면 1억 설정하게 되면 1억 한도 내에서 배상해 주겠다고 말하냐? 그러면 1억 설정할 때 11만 원 내면 된다 그랬죠. 여기 12만 5천 내면 돼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내면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는 몇 년 보장해주는? 1년 보장해줘. 1년 보장해준다. 그 말은 2019년도 1월 1일 설정해서 11월 31일까지 한도를 하고 1년 한도를 하고 보증보험에 공제에 가입하면 요 기간 내에 발생된 것은 1억 한도에서 배상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기간 만료가 있어 없어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으면 2020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이미 설정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효력이 없어지겠네. 보증은 손님을 위한 제도죠. 보증은 유지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기간 만료가 있는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다시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정은 예외가 없지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기간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신고를 하라고. 근데 공탁은 1억 공탁해놨죠.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1년만 보장되는 그런 거 없지. 내 돈이 1억 됐으면 폐업할 때까지 쭉 가는 거 아니야? 여기는 기간 만료란 말을 쓰면 안 돼. 기간 만료로 인하여 나면 뭐가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뭐하고 뭐만 보증보험들은 공제에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는 기간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요?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서 1년의 의미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내 기업 공인중개사가 가한 손해가 1억 한도 내이면 몇 번이고 다 보증보험금을 공제금을 지급할 것인가? 1년의 의미는 1년 내이면 몇 번을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보증보험 공제이에요. 그러면 1월 달에 설정했죠? 2월 달에 사고 쳤죠? 3월 달에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남은 기간 자동 소멸이야. 사고 안 치면 돼요. 예?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보증보험금으로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하겠죠? 손해배상했다면 보증을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는 사고 친 다음이죠. 법에서도 조금 위로 차원에서 시간을 좀 줘. 15일 줘요.
이걸 손 씻고 손 씻고 그렇게 암기해.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죠. 손 씻고 손 씻고. 손해배상 후 되면 1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한 건에 배상돼 버리면 남은 기간 없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11만 원 내고 다시 가입해야 돼. 공탁금 1억 원 걸었죠. 3천만 원 배상되었다. 만약에 남은 금액이 7천만 원밖에 없네. 최소 한도가 얼마인데? 1억이면 부족한 금액이 나올 수 있죠. 부족한 금액은 채워넣어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손 씻고 여기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공탁이라는 것은 직접 금액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한 기업 공인 중개사가 계속 중개업을 해왔죠. 그 후에 공탁한 기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할 수 있나 했나요? 폐업하거나 기업 공인이 사망할 수 있네. 그러면 중개업을 해왔다 그러면 다수 계약을 계속 중개해왔고 그 후에 사망 폐업이 되어서 공탁금을 다른 사업하려고 회수했다거나 사망한 상속인이 회수해버리면 앞에 중개업을 계속 해왔죠. 사망 폐업을 이유로 회수한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손해는 회수한 다음이면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탁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망 폐업을 하여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가 없다. 회수할 수 없단 말은 돈을 맡긴 공탁만 쓰는 것이지 보증보험 공제는 소멸이죠. 소멸성 아니요. 회수하지 못한단 말은 어디만 쓴다? 공탁만. 이런 개념만 구분하시면 돼. 이미 보증은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설정되어 있죠. 설정되어 있는 보증을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그 보증을 공제로 바꿀 수도 있겠다. 보증은 변경하는 지 마음이야. 바꾸는 것은 지 마음인데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보증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네. 유지시키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한 다음에 변경하면 돼요. 해지하는 순간에 변경할 동안에 보증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 설정한 보증은 그대로 두고 변경을 먼저 해야 되겠죠. 변경을 한 다음에 다른 보증으로 유지가 되었죠.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해지 후 변경은 안 되고 변경 설정 신고 후 해지한다.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 신고하고 나중에 해지해야 한다.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배우셨잖아요. 거래 당사자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개업 직접 고의일 과실을 행한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행위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가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야도 배상 능력이 없고 야도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계약한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자신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줄이면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를 할 때는 서류 가져가야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손해가 있다면 합의서 가져가지. 얼마 배상하기로 한다. 합의서. 그걸 가져가야만 보증기관이 그 합의서 보고 내준다는 거야. 합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부동산에서 법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다고. 소송 걸어야 안 걸어요? 소송 걸면 소송에 정식 재판 가기 전에 화해 절차나 조정 절차가 있을 수 있죠. 화해 조서나 조정 조서 나오면 얼마 배상하기로 한다. 나오겠죠. 법원에서. 여기도 조정도 화해가 안 되면 정식 재판 가겠지. 소송 걸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판결문 나오겠죠.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는 거래당사 누구에게 얼마 배상하라 이렇게. 손해배상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 사본 가지고 배상 청구하러 간다고. 그럼 보증기관은 얼마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법인이면 2억 한도 내에서 법인이 아니면 1억 한도 내에서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배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배상한 다음에 며칠? 15일 이내 보증보험 공제는 남은 기간이 없어지니까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배상한 다음에 1억이 안 되면 2억이 안 되면 채워넣어야 되겠다. 보전한다 이렇게. 이게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런 개념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중개 완성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완성이 되면 당사자 쌍방안 쳐놓고 마무리한 작업이 3가지야. 오늘 배우신 게 2가지 배우셨죠. 중개가 완성이 된 때 주어지면
거래 당사자 쌍방을 앉혀놓고 마무리한 작업이 세 가지예요. 거래 계약서 교부했죠. 확인 설명서 교부했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그 말은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소속이 한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 아니야? 얘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 대해서 내가 뭐 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해놨다고? 보증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됩니다. 설명이란 말은 두 번 나옵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다는 말이 나오고, 중개가 완성된 때 당사자 쌍방에게 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라고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조치, 보증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쌍방에게 내가 가입한 기관이 무엇이고 그 기관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내가 설정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설정한 한도가 얼마입니다. 이걸 쌍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후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있으면 요 기관 찾아가서 배상 청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한 대로 보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에 게시되어 있는 증이 있어요?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증서, 공탁증서 있겠죠? 그 4번을 교부해야 한다고. 자, 보증은 제재가 두 가지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아예 보증을 아예 설정을 안 하고 업무 개시해버리면 등록 취소 사유야.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설정은 돼 있겠죠. 돼 있는데 완성이 되어서 까먹고 설명하지 못하거나 복사해주지 못하면 이건 제재가 무거워야 되겠나요? 가벼워야 되겠어요? 또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겠네. 중개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완성되기 전에 입을 닫혀가지고 설명을 못했어요. 그거 얼마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을 못했다고. 이전에 업무정지였다가 뭐로 바뀌었다 그랬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설명해야 되겠죠. 완성이 되어서 입 닫혔다고. 이건 얼마? 100만 원이야. 설명은 두 가지인데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완성이 됐는데 입을 닫혀서 설명 못하거나 부동산에 복사지가 똑 떨어져가 복사 못해주면 이거 얼마? 100만 원. 어쨌든 뭐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라고 적봅시다. 자, 위에 박스에 법제 30조 있나요? 법제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되어 있나요? 1항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끝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하다가 중개행위 과로 고의과실 재산상 손해 그걸 밑줄 하셔야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했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자기의 고의과실로 발생되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다만이 없죠. 그럼 똑같이 적을게.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없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실무 가시면 친구 아파트 매입하게 해줬죠. 친구한테 주택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해서 계약을 이루어졌어요. 예? 무상으로 공짜로 보수 안 받게 해줬어요. 들어 살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줄줄 셀 거 아니야? 예? 빨리 이야기해요. 샌다고 사실이야 그냥. 갑기업 공인중개사 을 친구 병 와이프 둘이 들어갔죠. 야가 중개 보수 안 받았어요. 비가 새. 친구 야는 공짜로 해줬으니까 야한테 어떻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와이프가 무슨 소리 하노? 공짜로 준 건 지 마음이고 지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와이프가 배상 청구 들어와. 책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파트도 돈 받고 해주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배상 청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가족들 중개 많이 해주거든. 공짜로 받아요 돈. 재수씨가 배상 청구 들어와요.
받아요. 남자 동생은 형이니까 어째 공짜로 해주는데 어떻게 할 말을 못해. 그 요즘에 와이프한테 지자네. 와이프가 자꾸 이렇게 재수씨가 동생한테 자꾸 찔러요. 형한테 좀 어떻게 알아서 좀 해줘라고 막 해요. 둘이 싸우고 난리야.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끝에 네가 안 할 것 같으면 내가 할게 해가지고 전화 와요. 네, 알겠습니다. 재수씨 배상해줘야지. 방송공사 불러가지고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 또 해줘야지. 보수 받으시라고. 됐어요. 무상중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민법이 없는 배상 책임 요건이 2번이에요. 2번은 시험에 그 조문 자체가 시험 나와. 기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하시고 뒤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1항은 지가 중개인이 직접 했죠. 2항은 다른 거야. 자기의 사무소를 밑줄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죠. 내가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나 빼고 무조건 다른 사람이 소속이 될 수 있고 보존될 수 있고 아예 우리 자기 부동산이 없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는 형님이 야, 네 가게에서 계약상권 쓰자. 올 수 있나요? 그래도 나한테 책임 있는 거예요.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왜냐하면 부동산 간판을 믿은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여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민법이 없는 특별 규정이야. 장소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나오면 요거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하고 보증기관의 배상 책임범위 이렇게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최근 시험 이 구분 안 하시면 그냥 틀리게 나간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규정을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을 따져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가 있겠죠.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경우.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이걸 나눌 줄 아셔야 돼.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행위를 했어요? 고용인이 행위자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직접 중개한 거 아니죠? 방금 전에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 발생한 손해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직접 했는지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했는지 장소 제공했는지 이걸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럼 지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고의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공부도 아니에요. 나한테 손님이 배상 청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따져봐야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한테 고의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나는 정확하게 설명해서 나한테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 있어요? 없지. 그래서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고 조건이 주어진 거야.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책임 있다? 거짓말이지. 여기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야.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 보세요. 고용인이 일을 했잖아요. 고용인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볼 거 아니에요. 야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일을 한 고용인은 뭐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있어서 내한테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도 같이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무조건 행위를 한 사람이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이 있다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자죠. 얘는 고의과실이 있어야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행위한 거 아니네? 자기 행위로 간주가 되네. 무과실 책임이죠. 본다니까 무과실 책임. 이것도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다면 내가 일한 거 아니네. 나한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장소 제공하여 있죠. 무과실 책임.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1항 옆에다가 고의과실 그게 답이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고. 그 1항 앞에 과실 책임 적으시면 되고 2항은 장소 제공이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책임은 있죠. 나의 고의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2번 앞에는 무과실 책임.
그 정도 보시고 밑에 총설 부분의 셋째 줄 공인중 둘째 줄이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했죠.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책임도 있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우선되고 그 말이죠.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 받겠죠. 무등록은 보정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설정이 아예 안 돼.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어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지라고? 민법에 따라서 배상 청구하지 그 말입니다. 그런 질문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손해배상 책임 있죠.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서 1. 중개행위가 중요한 말이죠. 다시 보시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고의과실.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에 니은 판례는 앞에서 보셨어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돼야 한다. 기억납니까? 몇 페이지 참조 적어놨어요? 앞에. 그 페이지 나중에 가시면 중개행위 해당하는 지역에서 판례가 있어요. 옆에 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1번의 금전 편취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고의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속여서 그 말이죠. 매수를 받은 후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매 대금을 전달하는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도 어쨌든 손님에게 매수하라고 거짓말했죠. 기망했죠. 그럼 내한테 돈을 넣어라. 내 매도인한테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했다가 돌려줬어요. 지가 가져갔어요. 지가 금전을 편취한 것도 어디에 해당한다?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중개행위에 해당하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계약 이행 동그라미. 보세요. 중개행위는 어디까지가 중개행위, 중개 업무인가? 중개계약 하죠. 확인 설명하죠. 완성이 되죠. 당사자 쌍방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요 대가로 청구하는 것이 다음 주에 중개보수겠죠. 여기까지가 중개 업무야. 돈을 받는 것까지.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통해서 계약은 체결되었잖아요. 이제 계약 체결 후는 어디서 배워요? 매매계약 체결. 민법에서 매매계약 체결. 그 다음에 효력이 민법 아니요? 민법에서 계약 체결 후는 이행 업무죠.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원칙은 중개 업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약금 넣고 중도금 잔금 넣고 등기하는 것은 이행 업무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가 아니야. 그런데 간혹은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에서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증거 낭비려고 개업공인에서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이행 과정에 개업공인에서가 관여하게 되었다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관여하게 되면 객관적 사회 통념상이다. 그 말은 일반에 어느 누가 봐도 누가 지금 끼어들고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 이행 업무지만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일반인이 봤을 때 저것도 뭐다? 중개하는구나 라고 인식되겠죠. 관여한 경우 잔금의 일부를 개업공인중개사 횡령했어요. 뭐 하다가? 관여하다가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손해니까 이것도 중개행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이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 1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중개하고까지 중개했죠. 일단 계약 체결 후 나면 중개는 끝났죠. 계약금 정도금 지급에도 뭐 하다가 관여 동안 거기에 가장 핵심 표현이 관여한 개업 공영회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죠. 관여하다가 횡령한 것은 뭘 하다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제초줄 있죠.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 공영회사가 며칠 계약 체결 후이면 이행이죠. 원칙은 아닌데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뭐 관여하게 되었다고. 넷째 줄에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관여하다가 손해 입힌 것은 뭘 하다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보증기관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에 판례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6번 판례 있나요? 6번 판례는 거래 계약서 할 때 들어가야 되는 판례인데 어쨌든 배상 책임을 한번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지 않았다. 중개 안 했어요. 함부로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함부로 거래 계약서 등을 작성 교배해서는 안 된다. 거래 계약서 작성 업무는 중개 업무죠. 지가 중개 확인 설명한 건 아니야. 계약서는 써줘. 이런 사례입니다. 보세요. 지금 부동산에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 A하고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계약 당사자도 아니야. 이 사람이 목적하는 것은 개업 공영회사 가게 가서 전세 계약서 한 장 받고 개업 공영회사 명의의 도장이 있는 전세 계약서 한 장 받고 확인 설명서 받으면 개업 공영회사 도장이 들어있는 계약서 가져가면 전세 자금 대출 돼야 안 돼요? 된다고. 그래서 여름에 지금 일이 없는 부동산 가니까 야가 졸고 있죠. A가 들어가서 소장님 저희가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30만 원 드릴 테니까 전세 계약서 1억 2천짜리 적어달라고. 그럼 이 사람은 그동안 굶고 있었잖아요. 돈을 못 벌어가지고.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소고기 그래 30만 원 같으면 오늘 회식하겠다. 네, 알았으면 오케이 해가지고 1억 2천짜리 전세 계약서 주고 확인 설명서를 적어줬어요. 지가 중개한 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대법자 찾아가서 대출받고 날랐다고. 누가 서준 계약서 믿고 대출해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럼 대법자가 손해 발생되겠죠? 얘한테 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네가 서준 계약서 믿고 내가 대출해줘서 손해봤으니까 네가 배상하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중개하든지 중개하지 않았든지 내가 서준 계약서 믿고 손해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함부로 써주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며칠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니다 그랬죠.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법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봤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주의 의무 위반. 어떤 주의 의무? 성관 주의 의무 위반.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8번 앞에서 했어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권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어떤 주의 의무가 있다? 성관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개사무소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앞에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49페이지 효과 있나요? 하단에 입증 책임과 소멸치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번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죠. 재산상 손해가 없고 정신적 손해만 발생되면 어떤 법에 따라 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민법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재산상 손해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50페이지 보정 설정이 중요하죠. 맨 밑에 박스 밑에 보정 설정의 이의가 나와 있고 첫째 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밑줄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죠. 2번 보정 설정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중개 의뢰인 보호자의 기업 공인중개사는 보정 설정했다면 자기 책임이 없어져요. 보정 제도의 의미는 내 책임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받아가십시오라는 취지죠. 보증기관이 배상했다면 구상권 들어오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시 옆에 페이지 보정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넷째 줄 다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뭘 두는 경우 분사무소 할 때는 설치 신고 전에 미리 설정한다고 그랬죠.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있죠. 넘기시고 설정이할 최소한도 금액도 있죠. 기억에 법인이 아닌 얼마 1억 이상 법인은 얼마 2억 이상인데 다만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추가로 설정합니다. 농협은 얼마만 1,000만 원 이상. 둘째 줄 있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공동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은 같이 하겠죠. 의무와 책임은 각각이니까 각각 종별 설정해야 합니다. 옆에 페이지 보정 설정 신고 너무 많이 나온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둘째 줄 신고가 원칙이죠. 예외가 있다. 있다니까요. 넷째 줄 다만 있네. 다만 보증보험에서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즉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한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 넣으면 등록관청에 통보한 때 등록관청은 알고 있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번의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에서 박스 밑에 보증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둘째 줄 이미 보증을 설정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을 해지한다. 해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먼저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 신고하겠죠. 넘기시고 보증의 재설정 나오면 둘째 줄 보증보험 공제 밑줄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있죠. 그럼 뒤에 기간 만료로 인하여 밑줄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만료일까지 밑줄 설정하고 정명서를 같이 신고합니다. 이때도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박스 밑에 5번 보증 관련 설명 교부 기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나면 짝꿍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이 원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제공해야죠. 입 다쳤다 얼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500만 원. 지금 완성되었잖아요. 입 다쳤다고 얼마? 100만 원. 6번의 공탁금 회수 제한에서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간?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7번 옆에 페이지 보증금의 지급 박스 밑에 첫째 줄 중개 의뢰인이 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타먹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보증기관 찾아가야지. 합의서나 둘째 줄 화해 조서나 확정 판결문 4번 을 첨부하여 누구에게? 보증기관에 배상금 지급 청구하죠. 그러면 보증기관의 배상금 지급 금액은 모든 손해요? 아니죠. 보증기관은 밑줄 기업 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더하기 재산상 손해하나요? 책임이 있죠. 그러나 누구는 기업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 모든 손해죠. 의뢰인이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한도 내에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 보증기관은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밑에 보증기관의 구상권은 누구에게? 둘째줄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했네. 밑에 재가입 및 보존 있죠?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권은 손 씻고 15일이죠. 손 씻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금은 보전. 제재가 나와있죠. 제재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하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고 100만원 이하짜리는 언제요?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얼마요? 100만원. 됐죠? 오늘 시간이 2시 됐으니까 요만큼 합시다. 오늘 비오신 거는 뭐예요? 간단히만 정리할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해서요. 정보망하고 비밀 준수의 뭐 기억납니까? 확인 설명하고 거래 계약서까지 했죠. 정리하고 마칠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기업 공용에서만. 몇 명이나 모아야 돼? 500명.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모아야죠. 지정은 누가 해요? 국토부 장관. 그 정보망 할 때는 거래 당사자 의뢰인 이란 말 들어가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이 나와야지. 시도지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정을 받고 싶으면 부가통신사업자는 돼야지.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 법인이 가능한데 법인 중에서 누구는 빼고 중개법인은 14조 제한받으니까 법인인 기업공인 중에서 빼고 부가통신사업자이면 개인 법인 다 가능합니다. 가입이용 신청은 기업공인중개사로만 받아야 되고 확보해야 할 직원은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하고 누구?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니까 컴퓨터 설비도 누가 정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설비 확보하고 지정 신청을 국토부 장관에 넣죠. 넣을 때 법인이 신청하죠. 법인 신청할 때 법인 등기부 가져와라. 국토부 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가입이용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어요? 가입이용 신청을 누가 했어요? 개업공인사에서 500장 들고 가잖아요. 그럼 이 내가 지금 들고 가는 가입이용 신청서는 누가 제출했다고? 기업공인 중에서 제출했다 증명하려면 가입이용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하라고? 기업공인사 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등록증 4번 첨부하자. 내가 운영하게 되는 거래정보망에는 내가 직원을 누굴 도왔다고? 직원. 확보한 직원이 누구예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또 누굴 도왔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들어가자. 공인중개사 법을 틀어서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정 신청받은 국토부 장관은 지정 규정에 적합하면 지정을 해야 되겠네.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내에 지정하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 규정은 몇 월? 3월 이내에. 설치 운영은 얼마? 1년 이내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가 뭐? 정보 공개이면 오로지 누구로부터?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여 공개하고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적 공개하면 핵심 업무를 위반했죠. 지정 취소 받을 수 있고 형벌이 1-1. 기업 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거짓으로 공개해도 업무 정지. 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건 내려야 되겠죠. 거래 계약 체결 사실을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뭐 업무 정지.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은 증이 있죠. 전문 직업인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법에 직접 정하고 있고 성관주의 의무는 법에 직접 정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판례에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어떤 계약과 같다? 위임과 같아서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이다. 그죠? 비밀 준수 의무는 부동산에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죠. 등은 예외가 있지만 업무를 떠나는 것까지 입 다물어야죠. 입을 열어버리면 비밀 준수 위반이네. 형벌이죠. 1-1이죠. 재판할 때 피해자가 나왔죠. 나의 비밀을 누설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용사는 법인은 대표자는 분사무소이면 책임자는 언제 설명해요? 중개 의뢰 받아서 완성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만 촌지가 어린이 하면 안 돼.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개업 공인 중에서는 제재가 뭐 완성되기 전에 입 닫힌 거 아니야 지금. 얼마? 500만 원. 소속이 확인 설명할 수 있죠. 확인 설명함에 있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소속은 자격 정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죠.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불응하여도 매수인에게 임차인에게 불응한 사실도 설명하고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민증 보여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신분을 확인하는 데서는 정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완성이 된 때 다음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개업 공용에서는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중개업무죠. 지금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손해배상 책임은 입 닫혔잖아요. 지금 방금 얼마? 100만 원. 500만 원 아니요. 완성되기 전이면 500만 원. 완성이 된 때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그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언제 만들었어? 방금 전까지 없었는데. 법정 서식이 없다 나오면 뭐만 없다? 거래계약서는 없어. 법정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써야죠. 증거 남겨야 되지. 그러면 법정 서식이 없는 거래계약서는 형식의 제한이 없다.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어떤 금액 기재하고? 뭔 예정이야. 거래계약서 쓴다니까요. 거래금액, 계약금액 등 지급변화상 대충 부르지 마시고 보존해야 되죠. 몇 년? 거래계약서야. 5년. 사본 해도 되고 원본 해도 되고 전자문서 가능한데 그 거래계약서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나는 보존 의무가 없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적어요. 예정 금액이야. 거래 금액. 그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어라. 권리 이전 내용을 적어라. 그런 게. 그 밖에 약정한 담보 책임하는 사항도 약정 있으면 적어라. 그런 게 중요해요. 계약서를 아예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인데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가 더 나쁜 놈이네. 그건 등록 취소 사유. 확인 설명할 때는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죠. 어떤 금액? 예정 금액. 조세의 종료 및 세율도 누가 부담할?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료 및 세율. 그죠? 확인 설명서는 기본 확인사항이 8개가 있고 세부 확인사항이 4가지가 있고 중개보수 있죠. 기본 확인사항은 누가 확인하여? 개업 공용에서 확인한 사항을 적고 세부 확인사항은 개업 공용 확인이 아니고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고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적고 그죠? 기본적인 사항 표지사항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도 적어라. 위반 건축물 여부도 적어라. 뭘 보고? 대장 보고. 권리관계는 추가된 게 민간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는 여부 적어야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는 임차인에게 설명할 내용이 있죠. 임대인이 정액 청구도 몇 프로 초과하지 못하고 5%. 정액 청구도 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 하지 못하고 현저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면 계약 해제 재계약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게 추가된 내용이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서는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적고 시군 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업 공용 중에서 확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종합정보망 용도 지역 지구구역 나머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임차인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네. 임대차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란에 기재할 요소
도로, 대중, 주차, 교육, 판매, 의료 있죠.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 관리 주체 적죠. 비선호 시설은 1km 이내에 있는 거 적으면 되죠. 이건 개업 공용에서 확인하여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란에는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 가격도 있네. 확인 설명한 가격이 예정 금액이니까 확인 설명서에도 언제의 예정 금액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예정 금액을, 개별 공시가나 건물 공시 가격은 임대차 경우는 중요한 거 아니네. 생략할 수 있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적는데 임대차 경우에는 적용이 돼요. 임대차는 제외. 그죠? 실제 권리 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등기부에 없는 법정지상권, 부동산 유치권,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은 누가 고지한 사항을, 매도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상태는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 중개보수는 언제의 예정금액을 적어라. 언제의.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예정금액 그대로 예정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됐죠? 수고했습니다.